안녕하세요. 속닥속닥 조용한 이야기와 복닥복닥 활기찬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벌써 10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올해 잘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 9월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월이 돼서 보니까 와,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는 제가 라이브도 할 거예요. 1주년 축하 파티 라이브를 할 겁니다.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팟캐스트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동안 팟캐스트를 제가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또 배운 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해보면서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뭐 머리 자르거나 이런 것들도 후회돼가지고 그런 걸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들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보통 유튜브를 사람들이 올릴 때 좋은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 제가 꿀팁이나 정보 같은 걸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 공부는 되지만 그런 것만 자꾸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뭐 꿀팁이나 정보 이런 거 제가 팟캐스트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좀 실수 같은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뭔가 배우려는 느낌,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웃긴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이를 닦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엄청 부끄러운 일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실수 같은 게 확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에 집중을 할 때는 그런 잡생각들이 확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심플한 일 있잖아요. 몸은 뭔가 살짝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로는 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이런 부끄러운 실수가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나 뭐 산책을 한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어쨌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기도 하고 또 눈으로 뭔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려고 누웠을 때는 그 부끄러운 생각들이, 부끄러운 실수들이 확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부끄러운 실수가 생각이 나면 정말 싫지 않나요? 내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수로 한 거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생각이 확 나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걸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부끄러운 일이 확 떠오르는 걸 한국에서는 이불킥이라고 부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부끄러운 실수에 대한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이불을 확 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이불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 만큼 진짜 부끄러운 실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 부끄럽다는 게 뭐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굉장히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서 그런 실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불킥 실수들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재미있는 실수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실수 이야기는요. 제가 겪은 실수는 아니고 제가 했던 실수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나? 친구에게서 들었나?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할 만한 실수고 굉장히 이불킥이 될 것 같은 그런 실수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대요. 그리고 버스 카드를 태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이렇게 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잔액 부족입니다. 이런 말이 떴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잔액이라는 건 남아있는 돈, 그러니까 남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한국인들은 요즘 현금, 캐시를 잘 안 들고 다니죠. 그리고 버스도 현금을 잘 안 받는 버스가 많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현금을 받으려면 그 현금을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1,5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을 내면 500원을 돌려줘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려야 되나? 당황을 하고 있는데 뒤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또래의 남자가 같이 따라 타더래요. 그러면서 2명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거 여러분들 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러 명의 요금을 한꺼번에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 명, 여러 사람이 탄다고 해서 다인승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남자가 사용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간단해요. 타면서 내가 내고 싶은 사람들의 사람 수만큼을 기사님에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남편이 같이 버스를 탄다고 한다면 제 남편이 먼저 타면서 2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카드를 찍으면 저는 그냥 남편이랑 같이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될 거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랑 어딘가 이동할 때 버스를 탈 때 기사님에게 2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의 요금을 한꺼번에 같이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2명이요 이렇게 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앞에 있는 이 여자분의 그 요금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순간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소리 예쁘게 가다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여자분이 같이 따라 타더랍니다. 네, 그 뒤에 같이 따라 타던 여자분이 사실은 그 남자분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이 남자분은 그냥 여자친구의 요금을 내줬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 먼저 탔던 잔액이 부족했던 여자분이 김칫국을 아주 시원하게 마신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김칫국을 마신다는 표현 여러분들 이미 들어봤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길래 오, 맛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나한테 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떡을 먹으려면 입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떡 준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김칫국을 퍼서 마시는 겁니다. 입가심을 깔끔하게 해놓는 거예요. 떡을 준다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딱 마시고 있는 거를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웃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김칫국을 마셨다. 아주 김칫국을 커다란 사발로 시원하게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냥 후다닥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실수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요? 엄청 기억에 남고 자꾸 생각나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이불킥이에요. 그렇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려고 눕거나 샴푸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실수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실수이기도 하고 또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끄러운 기분이 나한테도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남이 한 일이지만 내가 같이 부끄러운 기분이 들 때 이거를 대리수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대리라는 건 뭔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는 부끄러운 기분입니다. 근데 부끄럽다고 말하면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이에요. 살짝 쑥스러워요. 이런 느낌인데 수치스럽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기분이에요. 무슨 느낌을 상상하면 되냐면 밖에 나갔는데 실수로 바지를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거는 조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부끄럽죠. 이런 거를 수치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수치라고 하면 대신해서 엄청나게 부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수치스러운 기분을 공감하게 되는 거라서 공감성 수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인터넷에서 줄여서 공수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대리수치,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실수 모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실수를 정말 이불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불킥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수가 하나 생각이 나서 또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제가 직접 했던 실수는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실수입니다. 제가 빵집에 갔는데요. 그 빵집에서 빵을 이렇게 골라서 카운터로 갔는데 거기에 2명의 점원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신입이고 그 옆에 있는 점원이 선배인 것 같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선배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선배가 알려주고 나서 제가 가니까 딱 그 신입이 결제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처음으로 결제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입이 딱 결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좀 마음이 놓였나 봐요. 미소가 환하게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딱 이렇게 포장해서 저에게 활짝 웃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근데 이때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면서 보통 점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에게 건네주면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실시간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큰 실수도 아닌데 굉장히 긴장했다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엄청 부끄러움이 몰려왔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게 아니라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그 선배한테 어떡해요 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그게 계속 생각나는 어떤 이불킥 실수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분에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바보로 보겠지, 멍청이로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래, 이것도 좀 귀엽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입들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신입일 때 실수를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신입 때는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실수하게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신입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자꾸 스스로 자책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자책이라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거 잘못했어. 왜 그랬어? 이러면서 자꾸자꾸 혼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자책을 하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에 신입, 실수 이렇게 검색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 분의 말을 듣고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신입은 애초에 실수할 거를 미리 예상해 놓고 뽑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신입은 처음부터 당연히 원래 일하던 사람들만큼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의 월급이 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인데 내가 원래 일하던 사람들만큼 잘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너무 자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오픈을 했어요. 신입일 때 엄청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대요. 어떤 실수였냐면요. 백업 파일을 전부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회사의 중요한 백업 파일들을 아예 그냥 싸그리 다 삭제를 해버렸대요. 와,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막 나면서 어떡하지? 엄청 고민했대요. 이거 그냥 도망쳐야 되나? 회사에다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거 말을 해야죠. 그래도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백업 파일이 진짜 중요한 제대로 된 백업 파일이 아니고 그 파일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꺼내놓은 그런 복사된 백업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삭제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그런 파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당황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게 맞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백업 파일, 그런 중요한 백업 파일을 신입이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입이 마음대로 순식간에 그렇게 삭제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신입이 그렇게 쉽게 삭제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거는 회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애초에 신입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파일들, 신입이 터치할 수 있는 파일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 만질 수 있게 해놓으면 그 회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실수를 했을 때는 무조건 선배에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내가 혼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리 겪은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떤 선배들은 뭘 자꾸 물어보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배들도 물어보는 후배에게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하지 말고 후배이면 좀 그래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입으로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입일 때는 이렇게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스스로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사실은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때 이 실수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아, 이렇게 다들 실수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의 이런 실수 이야기들이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제가 했던 실수를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기는 한데요. 좀 웃긴 이야기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핸드폰을 바꾼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 배터리도 금방 닳고, 새로운 기능들도 나오니까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 핸드폰을 바꿨는데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누군가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누구지? 이렇게 딱 봤는데 뭔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누구지? 누구더라?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았죠. 이렇게 딱 받았는데 남자가 받더라고요. 굉장히 우물쭈물하면서 전화 받네?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이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그리고 번호가 익숙하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더라? 전 남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남친 목소리 같더라고요. 네, 전 남친이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해줬죠. 오빠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미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 남친이랑 오래 이야기하고 연락을 이어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잠깐 통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전 남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가 학생이라서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해주지 못했대요. 너무 싼 식당에만 데려간 것 같아서 이제 좋은 곳에 취직이 됐으니까 맛있는 밥을 꼭 한번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곳에 취직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둘이 만나는 건 좀 안 좋은 생각 같다고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했죠. 미안, 나 이미 새로운 사람 생겼어. 오빠 마음 물론 알겠지만 우리 둘이 만나는 거 그 새로운 사람에게 예의도 아니고 또 우리 이미 헤어진 지 꽤 됐는데 서로 다시 얼굴 보는 거 서로에게 오히려 안 좋아. 어차피 우리 서로 잊어야 되는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는 거 서로에게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가 거절을 해서 그게 슬퍼서 잠깐 말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줬죠. 아이고, 충격이 크구나. 결국에 나랑 다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겠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진이 번호 아닌가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여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여자 전화번호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닌데요? 하면서 저도 물어봤죠. 그 땡땡 오빠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둘이 굉장히 친근하게 잘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 그 여자분이 전 여친도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여친까지도 아니고 그냥 한번 밥 한 끼 먹었을 뿐인 그런 친한 여자 사람 친구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헤어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분이 잠깐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굉장히 순식간에 민망해지면서 둘이 이제 막 존댓말을 쓰면서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네, 그 여자분이 번호가 바뀌었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이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불킥 실수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괜히 떠올려 보면 엄청 부끄러운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실수들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민망한 순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고, 그죠?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저희 반 친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거울 있잖아요. 그 세면대에 있는 거울. 그 앞에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오, 안녕!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반겨주니까 뭐 저를 좋게 생각해주면 저야 좋죠. 그래서 저도 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이러면서 친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제 뒤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실수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이런 민망한 순간들 있죠? 네, 이럴 때는 진짜 민망하고 머쓱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을 때, 이런 실수들이 더 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행복한 일들이 많을 때는 이런 실수들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있잖아요. 괜히 좀 우울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런 실수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참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행복할 때는 행복한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만, 힘들 때는, 역시 지금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뇌에서 자꾸 그런 실수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좀 실수한 것 같고,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을 때, 이 뇌가 자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체크하려고 뇌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했던 일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참 그래요.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 있잖아요. 불안, 화, 짜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가 자꾸 떠오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까먹으면 우리가 살 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 과거 원시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사자가 튀어나왔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거를 잘 기억해 놓는 게 내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사냥을 하려고 했을 때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동물이 나에게 이렇게 확 공격을 해서 뭔가 큰 상처를 입게 됐을 때 그럴 때 이런 실수 안 까먹는 게 나에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고 자꾸 재생되는 것 같아요. 자꾸 머리에서 리플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그런 실수들 자꾸 생각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자꾸 생각나죠. 특히나 힘들 때 자꾸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자꾸 나는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책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만 실수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도 찍어봤어요. 혹시라도 실수가 자꾸 생각나거나 괜히 울적해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실수 에피소드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에피소드 재미있었나요? 웃긴 에피소드들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웃고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 약간씩 떠오르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건데요. 내가 좀 다운됐을 때, 그럴 때 이런 실수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게 된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찾은 게 아니라요.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방법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끄러운 생각들을 잘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편한 시간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안녕.